부동산 구입에서 모기지와 생명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부동산 구입 시에 모기지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융자 시 왜 생명보험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의 사고가 내 페이먼트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융자금에 맞는 보험이 있었다면 본인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주택 구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구입에서 모기지와 생명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부동산 구입 시에 모기지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통계상 캐시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90%, 즉 10명 중에 9명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택 구입에 있어서 모기지, 주택융자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대개 미국 부동산 구입 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은행에서 바이어에게 융자를 승인해주는 통계가 20%가 넘어야 나중에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 은행에서 부담하는 리스크가 현저히 줄기 때문입니다. 예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에는 100% 융자가 가능했었습니다. 내 돈 1불도 없이 주택 구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결과는 어땠나요?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포로 전락했고 내 집 장만의 꿈도 일순간에 없어질 뿐더러 평생 다시는 집 장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파산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은행에서 무분별한 융자 승인을 막기 시작했고 이제는 준비되지 않은 바이어에게는 융자 승인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미국 모기지 금리는 3.25% 정도로 100년 사이 역대급 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인컴이나 다운 페이먼트를 또는 720점 이상의 크레딧을 가진 바이어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바이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은행 즉 렌더에서는 좋은 이자를 본인들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요즘 이자가 너무 좋다고 나도 이참에 집 한번 장만하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 이자율은커녕 융자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택 구입 전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이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융자를 받을 시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할 경우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바이어가 매달 내야 하는 융자 상환 금액이 많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제 동영상 3편 다운 페이먼트와 인컴의 상관관계를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매달 부담하는 융자 상환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보험료까지 더 내라고 하니 적은 돈으로 집장만 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0% 이상 다운페이를 하는 바이어에게는 심지어 인컴을 보여주지 않고 융자를 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동안 내야 하는 모기지 보험료를 계산해서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느 정도는 주택 구입 당시에 미리 그 돈을 내고 나머지는 융자 금액에 같이 합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미리 내야 할 돈이 늘어나고 융자 상환금도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약간의 돈을 미리 내고 이자율을 더 높게 가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에서 최소 0.5%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행은 단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융자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다운페이가 적은 바이어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융자 승인을 받았는데 여러분 3개월만 모기지를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은행에서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빨리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을 차압하겠다고 말이죠. 상황이 안 좋아 6개월만 모기지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용어로 NOD, Notice of Default, NOT,
노티스 오브 트러스트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이제부터 차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장입니다. 여기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현재 낸 융자 상환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내신 기간에 상관없이 1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10년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무기지를 내다가 어떤 재정상의 이유로 몇 개월만 돈을 내지 못한다면 집도 없어지고 그동안 낸 원금도 받을 수 없으며 넷 크레딧마저 망가지는 정말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통계상 5% 정도가 이런 일이 생겨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택융자 시 왜 생명보험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은행은 그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PMI를 적용해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주택융자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보호장치 없이 주택융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언제 발병할지 모를 암을 내 몸속에 키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50만 불짜리 주택을 20% 다운하고 집을 구입하신다면 40만 불 융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전 꼭 40만 불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기지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여러분 꼭 드시는 것이 자동차 보험 아닌가요? 그 자동차의 커버리지를 넘는 금액으로 또 비싼 차를 구입하면 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보험 없이 운행 중에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텍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제가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좀 흥미있는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자동차는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리셀 밸류, 즉 중고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오래되면 구입 가격을 10%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자동차에도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면서 왜 최소 몇십만 불씩 하는 주택은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즉, 부동산은 중고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그 집에 10년을 거주한다고 그 집값이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융자를 끼고 집을 산 경우 그 집은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동안 절대 본인의 집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주도하는 파이낸셜 그룹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에게 모기지 융자에 대한 작은 프로텍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페이먼트가 밀리면 가차없이 은행으로 내 집이 또는 내 부동산이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가난하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늘 부를 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융자를 받으시는 금액만큼 생명보험도 가입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잠깐의 실수나 작은 문제로 잃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만 불의 주택을 구입하고 20% 다운페이를 한다면 융자 승인 금액은 40만 불이 되며 그에 따른 매달 융자금이 약 2,000불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만 페이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은행에서 편지가 날라온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사실 3개월 페이먼트 6,000불 정도면 많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피치 못하게 이런 작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간혹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든 일이 꼬이려면 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 융자를 신청해 작은 금액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는 은행보다 보험권에서 융자받는 것이 훨씬 쉬운 것 모르셨죠? 제가 다음에 왜 이런 융자가 은행보다 보험권이 쉬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페이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도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나의 사고가 내 페이먼트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융자금에 맞는 보험이 있었다면 본인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는 다행히도 그 집의 페이먼트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받아 그 집의 융자 잔금을 갚으면 될 테니까요.
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저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보험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10년 이상 장기 플랜으로 가입할 경우 높은 금리의 복리 이자로 세금까지 면제받으면서 내 돈을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30년 모기지 페이먼트를 15년 만에 전부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이렇듯 나에게 알맞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하우는 제가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작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실까요? 유태인들이나 이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에게 비롯된 이런 시스템이 결국 우리를 늘 제자리에서 헤매게 만들고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융자와 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태인들이나 백인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을 본인의 집값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플랜으로 말이죠.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그들이며 이런 정보나 지식에 약한 사람들은 늘 빚에 허덕이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깨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잘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재산을 더 불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먼트에서 해방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분들과 노력해서 행복하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방송 마칠까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분들을 위한 종잣돈 마련 두 번째 이야기, 이자를 알면 돈이 보인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